안녕하십니까. 보도팀장 조희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지난 7월 20일 반도체 특화단지로 구미가 지정됨에 따라 구미 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순서는 시장님 인사 말씀, 시민 담화문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시민 담화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앞쪽에 좀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에 준비된 담화 구미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기 전에 같이 참석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백홍주 원익균씨 대표님이시고요. 구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에 오이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원익균씨 백홍주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윤재호 사무총장님은 잘 아실 거고요. 윤재호 사무회장님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원희룡 장관님을 모시고 오셨고 두 분 모셨죠. 그리고 우리 가기부 장관 이종호 장관님도 오셨고 또 우동기 위원장님, 그 다음에 또 양상자 반도체 특위위원장님, 또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특강을 이렇게 하시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셨다 해서 같이 베트남에 가셨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에는 우리가 SK실트론의 필성호 본부장님 두 분이시죠. SK 실트론이 없었다면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할 수 있는 생각이 되나 할 정도로 SK 실트론이 반도체 소재 부품의 웨이퍼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SK 실트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성과가 안 했었느냐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필성호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공대 이흥건 처장님이신데 실무적으로 저희들하고 게리하고 금공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할 거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메모를 취입하고 같이 붙을 거냐 소재 부품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 전략의 부분, 또 자료를 이렇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금공대 이영건 부장님이십니다. 네, 각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내용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서 참고로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4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이나 구미시는 보도자료로 내지 않고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해왔다는 것을 사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반도체 특화단지에 많은 기회해 주신 분들 당연히 오늘 구자건 국회의원님하고 김영식 국회의원님도 오셔야 되나 또 그분들은 정치권에서 새롭게 또 말씀이 있으실 거로 생각하고 경북의 분들은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지난 1년간 41만 구미 시민의 영혼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각계 각층의 성원이 결집되어 만들어낸 구미시의 자랑스러운 승리입니다. 또한 2023년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의 초청에 답해 주시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길을 제시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구작은 국회의원님, 김영식 국회의원님 등 지역 정치권의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구미시장 취임식에서 미래 비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박정희 대통령 105돌 탄신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구미시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감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비수도권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의 구작은 국회의원님, 김영식 국회의원님, 안주찬 구미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모든 도시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았으며 구미 상공예술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 단체, 언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호공과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북, 대구의 거의 모든 주요 대학과 연구소가 원팀이 되어 소재 부품 분야에서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등 수많은 노력과 간절함이 하나로 모여서 구미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단지는 생산 유발 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6,555명이 기대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이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동반 성장을 이끄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개 숙여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의 새로운 미래 50년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으로 하고요. 우리 네분 나오셨는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할 수 있으나 모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큐 시대표 대통령입니다. 처음으로 경상북도 반도체 특허대 유치위원장으로 굉장히 책임이 너무 아프고, 하지만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워낙 결정적으로 같이 해보자 했던 거고, 저는 저의 이제 과거 약 35년의 반도체 경력을 최대로 살려서 어떻게든 저희 구미에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만 봤을 때 반도체 수도권이 사실 그동안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구미에 합류하고서는 구미에 너무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 더 많이 살려왔던 것들이 아마 이번에 중요하지 않나 싶고, 사실은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반도체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구체적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야지만 진짜 반도체의 새로운 행동 주도가 이 구미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나갈 것에 지금 시장님이야 모든 구미 시민 여러분께 다 축하드리고, 또 저도 함께 그 다들어간 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0일
송의소 회장 문제입니다. 원래 큰 것을 묶어냈지요. 방사능 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장님의 탁월한 능력,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다가도 구미에 무슨 일이, 구미에 유치할 일이 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시면 시장님의 이 강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두 분 국회의원, 또 특히 구자근 실장님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김영식 의원님도 반도체 강사를 하고 있고 두 분의 역할이 컸고, 그리고 모든 구미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미 시민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구미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큰 역할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 두 분 추진하시는 것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또 이번에 포항에 2차 단지가 설정 지정이 되었지만 구미에도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LG BCM도 많이 더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또 유치하려고 시장님과 국회의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미 시민 인구가 40만이 깨질 듯 이렇게 돼가는데, 앞으로 기업 투자가 많이 되면은 구미에도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시장님과 또 앞으로 그 앞에서 리더 하시는 분들의 힘을 실어주면은 구미 시는 장기적으로 큰 발전이 이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구 경북을 이끌어 나가는 구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SKC 드론의 특성입니다.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그 실프론으로 달려오셔서 실프론 투자 언제 할 거야? 이게 질문하셨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방문하시고 저희들이 2조 3천억의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서 그때 대통령님 모시고 MOU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시장님 애 많이 쓰셨고 노력 많이 하셨고, 그게 저는 반도체 그 특구로 지정되는 데까지 나가는 쪽은 사실은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오셔서 우리 구미를 반도체 특구로 지정하자, 어떤 형태로 지정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구미의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너무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비교해 보면 그랬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기업인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만들고 더 수익성을 많이 내고, 그래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해내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희 기업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을 이번에 특구 지정을 통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그런 바탕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경쟁력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선도 회사를 압도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무 책임을 맡았던 실무 추진위원장 이정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쁩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될까, 소재부품이라는 키워드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많은 질문과 사실은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분야의 소재부품 분야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구미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에서 정권을 맡겨주셨고, 또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와중에 경북도와 구미시에서 모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도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안 됐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듣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10달 동안 사실은 날밤을 새면서 같이 계획서를 쓰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개발했던 구미시 신성재학교 산업과 여러분들, 그다음에 구미전자정 보수소론의 반도체 관련 인력들, 그다음에 구멍대 저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교수님들, 그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자축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수록이나 상황 말씀해 주시고, 또 5분 있으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예, 대충. 예, 경북 중앙신문 배추호 기자입니다. 참 오늘 구미시가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한 걸 보고 구미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참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계시고 하고 또 그냥 목표를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반도체가 특구가 지정되면서 수도권에는 용인과 평택이 지정이 됐고 구미는 소구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용인과 평택에는 시스템이 진행되면서 거기 쪽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혹시 가까운 수도권으로 소구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염려가 솔직히 듭니다. 사실은 이 소구장이 구미가 이번에 구미에 유치했는데 이것을 어떻든 간에 앞으로 못 올라가게끔 구미시가 또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께서 구미의 몸집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평택도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구미는 있는 인구가 42만 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려면 구미 몸집이 더 키워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우리 기업에 있는 대표자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좀 주셔가지고 가능한 수도권에 소부장이 올라가게끔 앞으로도 올라가게끔 좀 꼭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반도체 특화단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제가 7월 1일 날 취임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바로 1호로 제가 가는 데가 SK 실트론이었습니다. 핍승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이거 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 참 이게 어려운 과정이고 그 전에 이제 선거 때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K 반도체 벨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K자가 청주하고 원양까지 오고 그 밑에 구미는 배제가 되고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에서 정말 저는 이게 안타깝고 왜 구미가 배제되느냐 IT의 역사가 53년을 가지고 있는 구미 도시가 배제된다. 정말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K 반도체 벨트 K자를 구미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 SK 실트론도 있고 원익 QH도 있고 또 LG 이네텍도 있어서 해야 된다고 그걸 늘리는 그에 집중하고자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정부에서 첨단 전략 산업 육성법을 개정을 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집중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기업 우리 SK 실토론이나 우리 LG는 있는 기업도 수도권에 만약에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게 지방에 안 그래도 지방에 있는 것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있는 것도 올라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있는 거 지키는 게 1차 목표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SK 실트론 앞으로 최태원 회장님 모시고 대통령 모시고 MOU도 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또 용적률 상향, 또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 SK신트로는 또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답니다. 뭐 실리콘 카바이트인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도 새로운 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R&D 프로젝트도 SK실토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파일을 키우는 데 더 집중을 하고 플러스해서 또 우리가 비어있는 5공단 2단계라든지 1공단에 또 비어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보면은 과감한 혜택이 지원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공단의 사업단지가 혁신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금 수도권에 많이 이제 뭐 민간 투자가 560조가 하고 우리는 4.7조가 하니까 그거는 크고 우리는 작으니까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애정어린 염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은 용인에 하겠다는 것은 42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이고 우리는 곧 투자하는 MOU만 그렇습니다. MOU 체결 금액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용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구미에도 새로운 뭔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예, 뉴스원 정우영입니다. 일단 축하 인사드리고요. 광산 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저희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무슨 승화를 껴야 보면 이제 눈발 토끼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구미 발전을 위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미시를 발전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보관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우영님 감사합니다. 방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국책 프로젝트이고 또 정부의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 내역에 넣어달라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의 가이드라인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R&D 센터를 진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방사청장님 그 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방산 추진 협의체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구체적인 국가 예산 아마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을 할 것이냐. 우리 방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 한 190개 정도 되는데 메이저 우리 LIG 넥슨하고 하나 시스템은 자생이 되고 잘 되지만 체계업체는 잘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은 기술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방산이라는 게 그 인정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걸 또 서울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인정 시설들이 아마 구미에 센터를 거점을 해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경기도 기업들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도 한 기업이 구미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저도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방산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예타 면제, 그다음에 그다음 규제 완화 뭐 이렇게 패키지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업의 경우에 우리 예컨대 SK실트론도 공장 짓는데 이제 용적률 완화돼서 더 직접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세액 공제도 그 기술에 따라서 뭐 최첨단 기술, 국가 전략 기술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액 공제가 훨씬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지고요. 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5공단 2단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가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예타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예컨대 뭐 아직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북구미에서 군위 제이시 고속도로 이런 걸 예타 면제를 저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발굴해서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려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구체적 발전 방안은 이런 산업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정주 여건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뉴스라이브에 관해 좀. 예, 뉴스라이브 권혜성 기자입니다. 그 반도체 특화 시즌 축하드리고요. 이게 그 통상산업자원부 발표에 보면 민간 부분, 민간 투자 부분을 가지고 총 614조, 용인 신대비 562조, 그다음에 꿈이 4조 7천억. 이건 민간 투자 부분인데 지금 이제 빠진 게 공공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민간 투자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구미가 공공 투자 부분이 많아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미가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게 공공 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정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함에 있어서 전력이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하고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세액 공제가 필요하고 또 예컨대 뭐 정주여건이 필요하면 정주여건이 필요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산자구 그리고 각 지역 용인 평택 용인 평택 우리는 구미는 우리대로 반도체 산업 추진단위가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민간인 투자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아마 구체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인은 42년까지 앞으로 23년이니까 거의 뭐 한 20년 계획이니까 그는 장기전이고 우리는 투자 MOU를 체결한 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앞으로 우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예, 시장님, 하여튼 이번에 뭐 반도체 특구 방산 쪽으로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 자체가 삼성전자가 계속 매출 늘리고 하는 구미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삼성전자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미국에서 한국 네가 해라, 안 그러면 일본이 해라. 일본도 한번 잘 나가다가 옛날에 못하게 또 방해 미국에서 해가지고 그래야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건 미국에서 원치 않고 구마모토에서 하기를 원하고 이런 국제적인 외교라든지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삼성전자, LG 실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K 실트론도 마찬가지고 해나갈 때 국제 외교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보통 경제에서 4 내지 5% 정도 포함하고 있는 2차 전지 부분은 17, 8%의 성장률을 옛날에 반도체가 우리있던 그 정도의 성장률을 가져온다고 경제 통계는 그래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장님께서 또 연구단체나 아니면 학교 또 기업하고 어떻게 외교 문제를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끌고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드립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이러한 제도화를 해서 이렇게 육성하겠다 하는 게 정부의 전략인 것 같고요. 그게 뭐 미국에서 뭐 여기 지라 저기 지라 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국제 흐름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백홍주 우리 공동위원장님이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님 출신이고 또 중국의 공장을 직접 지으신 분이고 백봉주 위원장님 뭐 실제로 뭐 이렇게 그래 얘기합니까?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 그 반도체 뭐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아시는 바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흐름 자체는 저희가 뉴스에서만 보는 것만 봐도 용리에다가 뭐 100몇십조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다가 같은 비율의 공장을 져야지만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만 졌을 때 미국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나중에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공장을 분산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거기에 그 정도의 비율에서 한국에서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계속 한국에다가 일정 비율의 공장을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내에 이제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그런 받침이 같이 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수도권 위주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벨트를 잘 아시다 보시면은 용인화성 지역이 가장 이제 많이 됐었고, 평택으로 내려오는 평택하고 그전에 중소 중견 기업들이 거기 많이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완전히 영남 이남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에 힘이 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갖고 있던 크고 작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하고 이것이 다 묶어지게 되면은 역으로 저는 이게 좀 더 저희가 국민시 입장에서 또 큰 꿈을 꿔도 되지 않냐. 그래서 지방 정말 분산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튼튼한 소부장 기업이 없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 시장님이 아주 전략을 정말 잘 세우신 게 소부장부터 먼저 여기서 잡아놔야지 큰 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소부장 정말 튼튼해지면은 실제로 용인하고 뭐 상태에 있는 공장이 여기 안 내려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용수라든지 제가 중국 갔을 때 저가 다 공장을 여러 개 많이 졌는데, 이렇게 용수, 전기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풍부한 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도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남한강 축제 이런 데서 완전히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제 너무 용량이 꽉 차 있고 공장이 늘어난다면 그건 의지지 아마도 순간이 되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건 뭐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나는 뭐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다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쪽은 국내도 여전히 그런 국내 갖고 있는 인력 인프라가 가지고 지난 3, 40년간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 위주로 인력들이 많이 키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쉽게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계속 저희가 더 경쟁력을 올려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오영 SK하고 원익에 좀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첨단 특화단지 지정된 거는 투자 이치도 기대가 되지만 통역차를 계속 소재품 쪽에서 가져가겠다 그런 있는데, 지금 R&D 과제가 이번 계획에 한 20여 개 정도 포함된 걸로 아는데, SK에서는 앞으로 어떤 쪽에 R&D를 좀 더 이 첨단 단지 특화 단지가 진행되면서 어떤 쪽으로 좀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전력 반도체도 앞으로 한번 해볼 건지 그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원익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의 R&D를 많이 해서 이 구미를 더 강한 반도체 소재품 단지로 만들겠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안 그래도 여기 기자회견장에 오기 전에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사실 2조 3천억은 실리콘 웨이퍼 기준으로 2조 3천억 투자를 하기로 제품 모시고 MOU를 체결했는데, 실은 거기 가려진 게 그 2천억을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에 투자가 결정이 되고 지금 집행 중입니다. 이미 그 2천억의 포함이 사실은 2조 5천억이 되는데,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전력 반도체 쪽에 그 R&D도 하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 카바이드도 그 향후에 사실 CAGR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 전에 듀퐁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 R&D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걸 지금 비즈니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 사업의 초기 단계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의 영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도 그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운영하는데 미국에 파견된 한국 엔지니어의 역량이 없었다면 빠르게 이렇게 안정화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낼 정도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 카바이드도 저희가 실리콘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투자와 R&D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개별적으로 저희 원이 QH 자체의 R&D 계획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국민이가 특화 단지가 선정이 됐을 때 지금 시들은 학교나 지금 또 시 정부하고 모든 곳에서 힘을 모아서 시드와 같은 것들 작품들 연구단체에 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유치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보고 그걸 갖고 왔는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만 플러스 하나 해야 되는 게 먼저 여기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던 반도체 전체적인 그 구조들이 지금 지방으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R&D를 갑자기 내려왔을 때 많은 R&D 사람들이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정주 여건 다 개선시키겠지만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갭들 속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오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다는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여기 많은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회사가 많이 생겨야 되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부터 먼저 그러니까 공장 유치부터 먼저 선행되면은 연구개발은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까 환경이 있다는 것, 지금 산업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에 좋은 혜택을 속에서 이번에 그런 어떤 합의도 안 크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거기서 성장 모멘트가 더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예, 한두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윤기.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박연기 기자입니다. 먼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축하드리고요. 이제 남은 기업들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후보지로 그러자면 5공단 2단지가 업종 코드가 4가지 코드를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종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1단계에서 보셨다시피 1단계도 완화를 할 때 벽의 반대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방안 있으신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기업들이 반도체 특화 단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와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서울에서 반도체 기업 모셔놓고 투자 설명회, 세미나 또 포럼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미를 마케팅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5단지 2단계에 그 말씀하신 그런 업종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저희들이 전력 질주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제 완화를 또 산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또 한 분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강원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 예. 반도체 특화단지가 되고 나니까 반도체 특화단지가 꿈이 유치되고 나니까 금호공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사항인데 제가 금호공대 출신은 아닙니다만 금호공과대학을 이름을 좀 교명을 금호공과대학인데 요새 첨단 산업이니까 금호공대 첨단 산업이라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금호첨단 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첨단 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그 반도체 단지도 정부단지도 대학교 되니까 이름이 좀 멀지고 앞으로 좋은 대학이 안 되겠나? 더 좋은 대학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좋은 대학은 감사드립니다. 최장님 잘 생각해요.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실은 국민 시민들 모두가 한 사람도 더 이상 위험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는 실제로 산자위원회도 또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세 분야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있었지만 우리 구미를 지켜내고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지정되도록 한 데는 우리 지역의 당대표 비수도권 정말 이 지키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 선정대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김정식 국회의원 원내 부대표시고 예산 작년에 예결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공식화를 하고 또 두 분이 그러니까 국회 포럼도 반도체 포럼도 해가지고 산자하고 차관을 거쳐서 또 대비도 하고 이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결정적인 것은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꿈이 오게끔 해주신 것이 정말 우리가 행운과 천운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꿈이 오신 것은 정말 우리로 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꿈이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도와주신 그걸 봐서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꿈이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우리의 50년의 발전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대구 경북이 다시 중심에서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희들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반목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서로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이런 게 굉장히 꿈이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되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반도체 총격차 인력 양성을 10년에 걸쳐서 2만 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특화단지는 그 중에서 소재 부품 분야에 집중을 해서 5년간 3,300명, 10년간 약 600명 정도를 양성해서 경북도에 또는 대한민국의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직자 교육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역의 기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런 인력 양성을 약 5년에 걸쳐서 1,000명, 그 다음에 고졸자, 대졸자, 즉 학사, 고졸 엔지니어 인력을 약 5년에 걸쳐서 2,000명, 그 다음에 R&D, 미래기술 먹거리를 위한 R&D 인력을 약 300명 정도로 5년에 걸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의료공대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경북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같이 모든 협력하여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는 각오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처음에 이제 경상북도 반도체 특화단지 위원장을 이렇게 조지사님이나 동시장님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소재 부품 쪽으로 특화시키자. 왜 처음부터 팹이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구미가 오랜 동안 약 한 50년 가까이 IT 산업들이 기초적으로 많이 가고 발전해 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구미를 제가 이제 과거
삼성전자 다닐 때 봤을 때 공장을 계속 신설하고 늘리는데 지금 용인 화성 지역이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물론 평택까지 내려오더라도 용수라든지 전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지역에서 참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서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구미에 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러 내려왔을 때 봤을 때 이 낙동강에는 너무 물이 풍부하고 또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력 공급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전력 용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그런 산업인데, 그런 기본적으로 공장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너무나 뭐 천의 그 위치라고 사실 그렇게 봤고, 그것들이 구미가 가장 큰 이제 장점으로 생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저희가 수도권 위주로 있던 것들은 거긴 너무 찼기 때문에 계속 2030년, 40년 가더라도 아마도 사실은 의지는 갖고 있는데 더 펼치기가 쉽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실 구미와 평택, 화성 이런 이천 이런 구미 자체 거리가 실제로 2시간 이내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미로서 지역적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인프라와 함께 더불어서 키웠을 때는 확실한 그런 기업체들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받치만 해준다면은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런 다음 공장들을 지을 때는 어디로 갈 거냐, 그것들이 바로 이쪽 구미가 안 되겠냐 하는 거고, 구미는 꼭 과거부터 공무원들 분들이 이런 공단을 많이 운영해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번에도 더 새롭게 원팀을 구성해서 인허가까지 다 해주는 하는 그런 체제까지 좀 구축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장을 운영하고 만들고 했을 때 또 성장이 잘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좋은 인프라들의 부품 소재 기업들이 여기 이제 앞으로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다음 단계는 아마도 팹들이나 수도권 위주로 팹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면 기회도 나중에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